다시 인사드립니다. 김은성입니다.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그 QR코드에 가시면 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 들어가시면 설문하는 게 있는데, 다른 세션의 설문은 그냥 뭐 만족도 조사입니다. 그런데 제 발표의 설문은 노트 필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데, 들어가셔서 설문을 좀 보시면서 거기에다가 답을 뭘 달아야 되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앱을 설치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키노트 스피치를 한 두 분을 제외하면 아마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담당한 발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쪽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아재 개그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재 개그를 하면 이런 것들이죠. 미꾸라지를 영어로 하면 라지, 미디엄, 스몰 이렇게 가는 게 그 아재 개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재 개그는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웃는 분들은 아재가 분명하신데 과가 있죠. 당신과 나 사이에는 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신성일, 윤정희 주연의 당신과 나 사이에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원래 당신과 나 사이에 하면 그 다음에 예전에 트로트 계열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가사는 뭐냐면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런데 과 말고 당신과 나 사이에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없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다면 결국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없는 것은 다리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의 다리, 이렇게 하는 것은 갭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갭들을 우리가 갖게 될까요? 이쯤에서 제가 조명을 낮춰주시기를.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략과 실행, 이런 부분이 완전 전략은 위에 그림, 실행은 낮은 그림,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비즈니스와 IT 간의 괴리도 크고, 개발하는 쪽과 운영하는 쪽과의 갈등은 굉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브릿지, 다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서설이었고요. 오늘 수많은 세션들이 브레이크아웃도 있고, 또 앞에서 키노트 스피치에서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이야기한 것은 디지털 혁신, 큰 그림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에반젤리스트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혁신은 긴 여행입니다.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클라우드는 어떻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IT 월드에서 날마다 접하게 되는 상황들은요, VMAX 스토리지는 어떻고요? 서버는 뭘 사야 되고요? 네트워크 장비는 뭐고요? 이런 의사결정들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세미나를 가든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야 이래가지고 겪게 되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큰 그림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겪게 되는 솔루션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괴리는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리를 어떻게 메꿀까 하는 것 역시, 또 브리징, 어떤 다리를 놓을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델 EMC 코리아에서 컨설팅 부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사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각 부문별로 해서 부사장은 좀 많아졌습니다만은, 아무튼 컨설팅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거에 대부분의 역할은 주로 다리 놓는 작업입니다. 교량 가설 작업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들을 가지고 하냐면, 첫 번째는 계획 세우는 거, 거버넌스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 부분, 그 다음에 운영 모델을 디자인하는 거, 인프라스트럭처의 아키텍처와 구축을 하는 거,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게 이제 델 EMC의 컨설팅 서비스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또는 워크로드 이야기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까맣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먼저 두 가지 관점입니다. 아마 설문을 여신 분들은 이쯤에서 답을 뭘 달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건데요. 오늘 저는 인프라와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 이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서 어떻게 전략으로부터 실행까지 지금으로부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브릿지를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그림이 아니라 저희 컨설팅 팀이 또 글로벌로 한국에서 고객들과 함께 진행한 특정 사례 부분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프라 다 잘하시고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 잘하시는데 워크로드라는 말은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는 기계,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고 어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워크로드는 뭐냐에 대해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로드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원래 주어진 시간에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처리량을 의미합니다. 어려웠고 재미없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크로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양이라든지 그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사용자 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처리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감내할 수 있습니까? 이걸 워크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벤치마킹 할 때 워크로드 단위로 테스트하고 이때 나오는 것들은 성능, 리스폰스 타임, throughput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요, 클라우드가 등장하면서는 워크로드라 하면 이건 잘 정의된 well-defined 서비스를 워크로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주된 관심이었던 반면에 이제는 워크로드라는 말로 우리가 서비스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왜 워크로드라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됩니까? 이게 어플리케이션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개별 비즈니스 단위로 비용을 배부, 차지백할 때 단위가 되는 것들이 이 워크로드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보지 않고 워크로드라는 말을 가지고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건 이제 원래 다른 데 가서 들으셔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워크로드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IT 인프라, 운영체제,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서비스나 코드의 집합 그 단위를 하나의 워크로드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좀 더 알 수 있게 보면요. IT 서비스나 업무 시스템을 어떤 논리적인 단위, 물리적 단위로 세분화해가지고 특히 어떤 때 씁니까?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할 때 그거의 단위를 무엇으로 할 거냐 이렇게 볼 때 워크로드라는 개념이 단순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에서는 IT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워크로드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크게 워크로드의 하나의 구성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각 기업마다 자기 결정하기 나름이다 하는 것이 워크로드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인프라와 그 다음에 워크로드 또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프라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하루하루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은 또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센터 이런 데서는 고객의 임원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알리안스 생명의 글로벌 전체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CIO 분을 저희가 EBC에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으로부터 인풋을 받은 게 있는데 이제
바클레이 은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형 글로벌 은행입니다. 이 두 CIO로부터 다른 피드백을 받은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세션 중에 제가 두 분한테 아마 뭐 스타벅스 텀블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화면에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다 보면은 손을 먼저 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이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보시죠.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볼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은요, 그냥 도안이면 뭐 이런 거가 아니라 현재 4가지 정도의 인프라의 대안들을 각 기업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 시스템 잘 알고 있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들을 가상화한 겁니다. 버추얼라이제이션 한 거죠. 가끔 사진 찍을 때 이 모양을 잘못하면 굉장히 밉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가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아니요, 아직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클라우드 월드로 가면은 아야스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파스, 카스 맥주 이름 아니고요. 그렇죠?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 그 다음에 플랫폼 에서 서비스 또는 컨테이너 에서 서비스. 이렇게 4가지의 인프라에 대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옵션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조건 다 올라갑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이 4가지의 옵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보험회사의 CIO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여기서 빨간 줄을 나눈 것은 왼쪽은 기존 시스템들이고 오른쪽은 클라우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인프라 이야기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즘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의 퍼센티지를 현재 관점에서 본 겁니다. 자, 레거시 시스템의 현재는 몇 프로 정도일까요? 글로벌 알리안스 전체적으로 볼 때 기존의 스토리지, 메인프레임 포함, 유닉스 서버 다 해서 우선 시작이니까 30%입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상화 진척률보다 글로벌의 진척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 용어로 겐또를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상품 안 걸려있는 몇 프로나 될까요? 가상화는 현재. 저 글로벌 알리안스의 경우는 상품 안 걸린 거에 누가 목을 걸겠습니까? 60%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전체 합이 100%고 그러면은 기존 시스템과 가상화가 알리안스 생명의 경우에 글로벌로 현재 90%입니다. 그러면 아야스, 파스 이렇게 간 부분은 8%, 남은 것은 자연적으로 2%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아닌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접근을 저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굉장히 겁줍니다. 세상은 클라우드로 가.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IT 부서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유닉스 OS 오퍼레이션하고 기계 만지고 이런 내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간다고 남들은 다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임브레이스 할 거냐, 바이인 할 거냐, 나한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외부에서 CDO든 새로운 임원이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 조직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먼 나중 이야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임원들에게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공감대를 가져갈 거냐, 똑같은 비전을 갖게 할 거냐에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이 페이지를 써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슨 전문적인 소스 코드 다 해석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존 시스템의 비중이 더 높고 가상화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년 후는 몇 년입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을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기존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자,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많은 부분들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20%로 낮아집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메인프레임 쓰는 곳도 있고 여전히 유닉스 머신 쓰는 곳도 있습니다. 가상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것도 문제내게는 10%입니다. 이건 알리안스의 CIO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시스템과 가상화가 30%입니다. 나머지 70%는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보시죠. 퀴즈입니다. 아이아스 몇 프로일까요? 아까 손 드셨던 분. 50% 더 쓰세요. 70% 넘어갔습니다. 자, 저기 60% 여기 맨 뒷줄에요. 여기. 네. 60%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아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60%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가상화에서 대부분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상화하고 아이아스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상화하면은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제품으로 보면 VM웨어의 vSphere 기반으로 이렇게 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아이아스로 가면서는 VRO, VRA 뭐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또 포탈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간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스의 비중은 얼마일까요? 자동적으로 10%가 됩니다. 이게 워크로드가 이렇게 변해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4년 만에. 먼 훗날 아니고요. 그냥 겁주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변해 나간다고 CIO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험사의 CIO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은행권의 CIO 한 분에게는요. 이 사람의 직원은 전체적으로 봐서 4,500명이 있었습니다. 4,500명. 자, 그러면 이렇게 4개로 안 나누고요. 이쪽 기존 시스템과 가상화에 있어서 4,500명 중에 현재 몇 명일까요? 퀴즈는 아닙니다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4,500명 중에 몇 명이 이 두 군데에 있을까요? 4,000명. 4,000명이요? 더 쓰십시오. 4,35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의 경우에 1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퀴즈입니다. 이 대형 글로벌 은행의 CIO는 앞으로 4년 뒤에 4,500명의 인프라와 관련된 직원들이 몇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150명, 1,000명, 500명, 죄송합니다. 전체로 봐서는 1,000명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4,500명의 직원이 1,000명으로 줄어든다고 본 거고, 여기에서의 비중은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200명, 클라우드 운영하는 사람 800명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은 3,50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거고, 클라우드 이야기를 어느 기업에 가서 이야기할 때 노조가 강한 기업에서는 어필을 강하게 하고 하는 게 바로 다 저 배경 아니겠습니까? 3,500명은요. 첫 번째는 개발로 간 쪽들이 많고 비즈니스 부문으로 간 곳 있고 역시 이제 회사를 떠난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플랜에는 4,500명을 1,000명으로 줄이는 플랜에는 약간의 감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부분의 일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를 놓고 현재와 4년 후,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과 클라우드, 이러한 변화를 놓고 워크로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의 바이인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접근들의 하나입니다. 뭐 알리안스든 바클레이든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 팀이 단순 컨설팅만 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까지 하고 있고 확산까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저희 팀이 특히 빅데이터 온 클라우드 부분을 이제 함께 고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의 상황을 봤습니다. 고객께 여쭤본 거 아니고 실제 제 팀원들이 조사하고 기존 기계 어플리케이션 뭐 쫙 봐가지고 한번 우리나라는 어떨까 봤습니다. 일반 기업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즘 그 기업입니다. 그 부문이고요. 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80%입니다. 오히려 알리안스보다도 기존 시스템과 가상화의 비중은 현재는 오히려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빅데이터 쪽이기 때문에 팟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플랜에서 4년 뒤의 플랜은 기존 시스템 부분은 40%로 낮출 생각이고 대부분 팟으로 가져갈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법에 걸릴 수 없는 것이 제 직원들이 내놓은 숫자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네 가지에서 기존 시스템 가상화, 아이아스, 파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비중이 향후 4년 동안에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존 시스템으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매우 다릅니다. 그죠? 기존 시스템 부분은 가상화 하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구축합니다. 우리가 IT에 가시죠. IT에 가면은 IT는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T 부문에 갔더니 세 개의 부문이 있더라. 뭐뭐일까요? 세 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는 이제 또 보안 뭐 이런 부분은 조직이죠. 기능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훌륭하십니다. 저기 하나 남았습니까? 저기요, 진행 도와주시는 분. 텀블러 하나 남았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하나 남았습니까? 여기 뒤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선생님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 맞진 않으셨는데요. 빨리 풀어야 돼서. 자,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맞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뭐, 이렇게 가지만은 그 기능으로 보면은요, 설계, 구축, 운영, 고상한 말로 가볼까요? 디자인, 아닙니다. 더 고상하게 갈까요? 아키텍처. 여기가 다 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에 해당되는 부분. 구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운영, 오퍼레이션 이렇게 가죠. 러닝, 설계, 구축, 운영 그렇습니다. 우리 이쪽 기존 시스템과 가상화 부분을 보면은 설계와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들을 모으기도 하고 솔루션 전문가를 모으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IT는 저기에 있습니다. 구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것이 구축, 빌드가 아니라 소비하고 컨숨하고 사용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바뀌는 게 클라우드다. 이렇게 가고 있죠.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성능, 처리 건수, 응답 시간 앞에서 보셨던 워크로드를 벤치마킹 할 때 사용하던 단위들을 가지고서 저걸 세팅하고 저걸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클라우드로 가면 뭘 봅니까?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그게 컨테이너 안에 API로서 제공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요,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개 사고는 어디에서 납니까? 체인지 컨트롤,
변경 관리, 바꿔놓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사고 나가지고 로그 까고 다 뒤져보면은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IBM이나 다른 회사에 오래 있다가 EMC에 4년 반 정도, EMC와 델 EMC에 4년 반 정도를 있게 되면서 함께 관리하던 부분은 컨설팅 부분만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지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관련되는 이제 가장 책임을 지는 임원이었는데요. 나오면 대부분 많은 경우가 인재입니다. 그리고 인재에 많은 것은 바꿔놓고 모른 척한 거.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데브옵스 가면서는 테크니컬 뎁트다, 기술적 부채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기술적 부채라는 것은 그냥 조용히 흘러가지 않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에서 우리가 기존 시스템에서 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체인지 컨트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컨설팅으로 죄송합니다. 클라우드로 가면은 5개의 빅5가 있습니다. 자, 기존 시스템의 경우는 자동화 관점에서 변경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걸 프로세스화 할 거냐에 우리가 지금까지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해왔습니다. 클라우드로 가면 뭘까요? 빅5. 맨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서비스 포탈. 서비스 포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서비스 카탈로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은 자동화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프로비저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걸 공짜로 해줍니까? 다 차지백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차지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차지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얼마를 매길 거냐 할 때 씁니다. 요즘은 이제 저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쇼백 뭐 이러기도 하고 쉐임백, 부끄러움이라는 게 쉐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쉐임백. 그래서 굳이 돈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뭐 얼마만큼을 했거나 문제를 뭐를 일으켰거나 서비스를 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도 차지백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요즘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만 매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들로 보면은 차지백이라는 유사어에는 요즘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쇼백, 쉐임백 이런 용어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비스 카탈로그, 셀프 서비스 포탈, 자동화, 오케스트레이션, 차지백 이 5가지가 클라우드를 자동화 관점에서 정의하는 빅5입니다. 자, 윗부분은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늘 컨설팅,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프로세스 부분들이고 이제 비로소 밑에의 인프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는 뭡니까? 주로 전통적 네트워크 장비 시스코 또 센 네트워크 이런 것들입니다. 네트워크 가상화에서는 NSX 오픈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서버, 스토리지, 그 다음에 파일은 일반 블록 스토리지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전통적으로 있던 것들은 물리적 서버, 파워맥스, 그 다음에 아이실론, 데이터 도메인 이게 저희 회사의 솔루션들입니다. 가상화로 가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유닉스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기본적으로 x86이라든지 백스블락 이런 부분들이 가고요. 스토리지는 역시 파워맥스 또 익스트림하이어 유니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다음 단계 클라우드로 가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완전 CI, HCI, 컨버지드, 하이퍼 컨버지드 이런 부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블록 스토리지로 가면은 하이엔드 서비스와 로우엔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이엔드 서비스에는 전문적인 파워맥스 기존의 저런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로우엔드 쪽으로 가면은 vSAN이라든지 이렇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용량들이 커지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가죠. 그 부분은 ECS입니다. 그리고 역시 아이실론과 데이터 도메인인데 버추얼 에디션 부분, 그 다음에 또 별도의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데이터 도메인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만들어진 서비스
카탈로그 그리고 그거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물리적 솔루션으로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솔루션들은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상위 그림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내려갈 거냐 그거의 브리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앞부분에서의 포인트는 또 밑에서 그거의 위치를 보면 온프레미스, 가상화는 대부분 온프레미스. 그런데 여기에서 포커스를 하는 것은 포인트별의 최적화입니다. 하는 것들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비용을 절감해서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는 게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다른 흐름으로 좀 더 보기 쉽게 풀어놓은 게 이 그림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부분 30%, 60%, 8%, 2% 현재 앞으로 20%, 10%, 60%, 10%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의 구성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프라스트럭처였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로 갈까요? 워크로드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10분 남아서요. 좀 빨리 갑니다. 워크로드입니다. 워크로드 매핑 방법론을 가지고 워크로드를 정합니다. 워크로드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가장 큰 실익이 뭐라고 했을까요? 클라우드로 가든 갈 때 어디에다가 어떠한 워크로드를 위치시킬 거냐. 그게 가장 비즈니스적으로 좋고 관리 운영적으로 좋고 할 거냐를 판단할 때 단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워크로드를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워크로드를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지를 세 가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큐브를 가지고서 보겠습니다. 맨 먼저 IT 예산 부분입니다. IT 예산은 크게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자본 예산, 운영 예산, 캐펙스, 오펙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예산 유형을 캐펙스, 오펙스 할 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사용도가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경우는 오펙스로 가야 될까요? 캐펙스로 가야 될까요? 자본 예산으로 품에 올려서 따야 될까요? 운영 예산으로 쓴 만큼 돈 내야 될까요? 오펙스입니다. 자, 거래 건수 기준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거는 기존에 늘 쓰던 업무가 저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치솟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거는 완전 새로 개발하는 업무입니다. 새로 개발하는 업무는 워크로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 오펙스 처리합니다. 완전 제가 아침에 그 교통사고 이거 하는 변호사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오펙스입니다. 자, 마지막 보시죠. 시간이 흘러도 유시지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캐펙스입니다. 어떤 게 가장 대표적입니까? 독일에서 가장 큰 회사 SAP 이런 경우입니다. 고정적인 워크로드의 경우는 캐펙스로 처리합니다. 이게 컨설팅이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데이터를 아니면은 이 워크로드를 어디에다 위치시킬 거냐는 겁니다. 운영 위치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둘로 나누면 온프레미스, 오프프레미스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와 오프프레미스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중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데이터 중력은 중력이라면 영화 그래비티에서 나왔듯이 중력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때 끌어당기는 주체는 데이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 서버 컴퓨터 기능을 어디에다 위치시킬 거냐. 가장 데이터에 가까운 데 위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두배, 맵 리듀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DBMS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어플리케이션들이 DBMS한테 요청하던 것을 맵 리듀스로 가면서는 작은 기계들 스토리지에 가까운 곳에다가 컴퓨터 기능을 놓고 거기에서 매핑을 한 다음에 다른 쪽에서 리듀스를 하고 이런 접근들을 했습니다. 데이터의 그래비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곳. 오늘 아침에 엣지, 코어, 클라우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엣지에 컴퓨터 기능이 필요합니까? 파워가 필요합니까? 데이터가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컴퓨터가 있는 것이 실시간 반응을 보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그래비티입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이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반대말은 인그레스입니다. 데이터 이그레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죠.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올릴 때는 아무도 돈 내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자기 마음이었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될 걸 돈 많이 내고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프라이싱 체계들입니다. 데이터 이그레스입니다. 원래는 저거 네트워크에서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데이터 나가려면 체크하고 이러던 개념이 데이터 이그레스인데요. 온 프레미스로 갈 거냐 오프 프레미스로 갈 거냐에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것들을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보안, 규제, 기존 투자의 보호, 이런 쪽에서 온 프레미스와 오프 프레미스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싼 걸로 갈래? 경제적인 거야. 경제적인 거가 기준이 중요한 기준입니다만은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서 보신 데이터의 그래비티, 데이터의 이그레스, 여러 가지 규제, 보안, 전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관점은 전략적인 중요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전략적이냐 아니면 비전략적이냐 이렇게 놓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응용을 가셔야죠. 개념만 들으면은 그건 날사기꾼입니다. 자, 저기 별로 전략적이진 않습니다. 운영 예산입니다. 오프 프레미스로 바깥에 둘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물론 상품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오피스 365, 이메일,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전략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그냥 MS 거 쓰기도 합니다. 이메일은 저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략적입니다. 운영 예산입니다. 오프 프레미스로 갑니다. 예전에는 시벨이라는 게 있었고 요새는 salesforce.com, 이렇게 영업관리 이런 부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여기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어플리케이션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계정기 업무계, MS, 이런 부분 자본 예산으로 가고요. 온 프레미스로 가고요. 매우 전략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그룹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포지셔닝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컨설팅이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또 각각의 관점에서도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적으로 구호에서 실현으로 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브리징 갭 컨설팅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델 EMC는, 델 테크놀로지스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에 뭐라고 쓰고 있는 거니, 오늘날의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지원하는 인프라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플리케이션 이야기를 했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 많은 무게를 두되 인프라스트럭처 역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그 사고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날의 앱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접근을 해갑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프로파일링 하는데요, 주된 이유는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 코스트를 세이빙할 거냐, 이대로 둘 거냐, 어떻게 싸게 갈 거냐, 그 다음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개발 구축할 거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 스텝들이 있고 판단들을 해서 가져갑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 거냐, 기존 있는 그대로 둘 거냐, 어플리케이션을 선셋 시킬 거냐, 아니면은 새로 개발할 거냐. 그 다음에 신규 업무 부분들은 새로 개발합니다. 이때 새로 개발할 때 피보탈 클라우드 바운더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해나갑니다. 오늘의 워크로드를 봤던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병해서 데이터 센터를 몇 개를 문 닫아야 되는 글로벌 회사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상을 정해서 하니까
IT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부분에 대한 어드바이저 역할, 그 다음에 IT 서비스 브로커리지 역할까지 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효과가 뭡니까? 돈, TCO를 절감했습니다 하는 예입니다. 내일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바라보는 핵심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이 듣던 DevOps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비용 세이빙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혁신 방안으로서 만들어내고, 미래의 요건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 기법을 적용해서 일들을 추진하는 일들을 컨설팅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들이 아니라 방법론이나 여러 경험들, 자산을 가지고서 이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진행하죠. 이거의 장점은 뭡니까? 리스크와 헛된 데 긁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과 솔루션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적용해 나가고 있죠.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랩업입니다. 이미 시간은 다 됐고요. 우리가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거기에 눌려 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눌려 지내서는 안 되고 그 효과와 베네핏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눌림에서 누림으로 옮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헛된 구호나 그냥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그 구호를 우리의 현실적인 업무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밸류를 실현하는 쪽으로 브리징해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혁신의 과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답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역시 그 갭을 브리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 델 EMC 컨설팅이 여러 델 테크놀로지스의 제품 솔루션들과 함께 이렇게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 약속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은생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칩니다.